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그 지역을 이제 통일한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무열왕 문무왕은 아직 완전히 통일이 완성된 시기는 아니지만 통일 신라에 포함이 됩니다. 자, 통일 신라 먼저 무열왕부터 보는데요. 뭐 무열왕 김춘추가 무열왕이 된 거고요. 어떻게 권력을 잡냐면 선덕여왕 때 비단과 염종이 선덕여왕이 여자라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것을 진압을 하고 권력을 잡게 되고요. 나당 동맹을 맺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또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때 알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족들은 이 사람을 밀었는데 알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춘추가 얼마나 지금 강한 사람인지. 그래서 알천이 김춘추에게 양보를 하면서 김춘추가 왕이 되고요. 무열왕이 되고 그 다음 전제 왕권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과 귀족의 관계를 재배치합니다. 왜냐하면 무열왕은 성골이 아니에요. 진골이에요. 다시 진골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들을 좀 자기 아래에다가 두고 전제 정치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전제 왕권을 확립하는 데 치중을 하고요. 그리고 집사부를 독립을 시켜서 이 시중이라는 이 직책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집사부 아까 그 전 영상에서 그 진덕여왕 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집사부는 왕의 고문 역할을 하는, 왕권 강화의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이 집사부를 독립을 시켜서 더 강하게 권력을 만들고요. 이 무열왕 때 백제가 멸망이 됩니다. 그 이후에 문무왕 때 드디어 삼국 통일을 완성을 하는데요. 보통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고 하면 백제하고 고구려 멸망시킨 668년이 아니고 이 나당 전쟁에서 끝난 676년을 삼국 통일의 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삼국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 좀 저자세적인 자세를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당나라하고 전쟁했잖아요.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우방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정말 그 전쟁이 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까지도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신라에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일본의 저자세로 가면서까지 일본과의 우호를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문무왕 때는 그랬고요. 신문왕 때 들어서 이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 김음돌이 장인이에요. 이 사위, 죄송합니다. 이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귀족 세력을 이제 약화시켜야 돼요. 김음돌이 이제 진골 귀족인데,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하자 귀족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압을 하고, 심지어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다 라는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전에는 아까 진평왕 때 불교를 진흥하면서 왕 이름도 불교식으로 바꾸고 이랬다 했잖아요. 이때는 유교를 진흥하기 위해서 국학이라는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 진골귀족들의 기반 세력이 불교거든요. 그런데 이 유교를 진흥함으로써 진골 세력을 조금 누르고, 그리고 이제 유교는 충사상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또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교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또 관직에 임명을 하겠다. 신분보다는 능력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골품제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왕은 문무왕 때 통일을 완성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수복한 영토가 있어요. 원래 영토가 아닌 백제하고 고구려의 영토까지도 수복을 했기 때문에 그 영토 그리고 그 유민들을 다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주 오소경 구서당 10정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구주는 9개의 주를 설치한 거예요. 옛날에 고구려 땅에 3개, 백제 땅에 3개, 신라 땅에 3개 이렇게 구주를 만들었고요. 구서당 또한 이건 이제 수도를 방위했던 군사인데요. 여기에 뭐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그리고 위에서 온 말갈족 다 포함시켜서 이 수도를 방위하는 군대에다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오소경은 얘네 수도가 경주잖아요. 여러분 경주 어딘지 아시죠? 요 끝에 있잖아요. 수도 근데 얘네 땅이 지금 이래요. 근데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좀 통치하기가 어려워서 오소경이라는 거 설치를 해서 각 지방에 이렇게 막 설치를 해요. 5개의 소경을 설치해서 거기를 이제 지배하는 지역으로 삼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냥 그 지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경으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성격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 신문왕 때에는 그 전에 지급했던 노급을 폐지하는데요. 이 노급에는 땅도 주지만 땅 수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도 주지만 노동력도 줍니다. 이게 나라에서 그 관직에서 일하는 대가로 주던 거예요, 노급이. 근데 요거를 폐지를 하고 관료전만 지급을 합니다. 이건 땅만 주는 거예요. 노동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이때 천도를 시도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천도는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야 돼요. 신문왕 때는 실패해요. 그 대구로 천도를 시도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천도가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강 때 백관잠이라는 것을 반포해 이것도 유교 정치의 일환인데요. 이 관료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한 것을 말합니다. 백관잠은. 그리고 이때 이제 정전을 지급하는데요. 이게 농민의 경작지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을 이야기해서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농민들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이 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세 및 부역 수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전을 지급을 했던 거고요. 자, 이전에 당나라하고 싸웠잖아요. 당나라하고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성도왕 때는 당나라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수기학생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이 수기학생은 당나라에서 수기, 먹고 자면서 이제 거기서 배우던 학생들을 이야기하고요. 빈공과라는 게 있죠. 빈공과는 당나라의 외국인 과거 시험이에요. 여기에 응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 발해 때 이야기할 건데 발해 무왕이 등주를 공격을 하면서 당나라하고 또 싸우게 될 때 이때 당나라가 신라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당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반대로 아까 신라의 저자세를 보였다 했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신라한테, 일본한테 저자세를 했는데 이제 일본하고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돼서 일본의 강경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경도강 때는 한화정책이라는 것을 실시를 해요. 역사에서 동아시아에서 한화정책을 실시한다 하면 중국식으로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한화정책을 실시하지만 좀 귀족들이 그렇게 반기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귀족들이 반발을 계속하면서 노급이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이제 위신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요 성덕왕이에요. 자기 아빠예요. 이 성덕왕의 업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리는 종을 만들면서 자신의 권위 또한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덕왕 이후에 해공왕이 굉장히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설치게 되고 96각간의 반란이라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골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에요. 그리고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 진골 귀족이거든요. 얘도 왕이 되겠다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지는 않고 김양상이 즉위를 하면서 선덕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무열왕계가 단절이 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신라 하대로 들어섭니다. 이때에는 진골 귀족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던 시기고요. 왕권이 좀 흔들리게 되고 귀족권이 좀 세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막 바뀌는데요. 먼저 선덕왕은 아까 김양삼이죠. 이 사람이 즉위를 했고 폐강진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 이거 특수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변의 군현을 관할하던 특수 행정구역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무열왕계가 단절이 됐고 그 다음 원성왕이 이 사람 김경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국학을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국학이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인데 학교에서 뭘 배워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 등용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독서 3품과를 실시를 하고요. 이 독서 3품과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겼던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때 골품제가 너무 셌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게 성공은 하지는 못하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발해하고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당나라하고 연결해서 발해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다면 이때는 이제 발해하고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후에 헌덕왕 때 녹진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친위 체제를 확립을 시도를 하고 왕당파를 등용을 해요. 그리고 근친 위주의 그런 사람을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 반란을 일으키냐, 이 헌덕왕의 이런 개혁 정치에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얘가 김주원계거든요. 여기 자꾸 김경신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이 원성왕이 김주원을 제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아들인 김원창이 자기 아빠가 그 김주원계가 소외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반란이 좀 제지를 당하고 요 아들인 김범문이 한 번 더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반란이 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해가 막 팽창을 해서 신라하고 경계를 맞닿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성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덕왕 때에는 청해진과 당성진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청해진은 아시다시피 장보고가 있던 지역이고요. 청해진은 이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치금지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골품제가 위계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던 이 시기에 이걸 실시를 해서 다시 골품에 의해서 너는 요거까지는 살 수 있어, 요거까지는 넓힐 수 있어 라고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를 다시 금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사치금지령을 내려서.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장보고가 끼게 됩니다. 이 희가왕이 이제 얘 이름이 김재룡이거든요.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름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김균정을 제거를 하고 왕이 돼요. 그러자 이 김균정의 아들인 김우징이 장보고한테 의탁합니다. 장보고가 돈이 좀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무역을 하고 당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면서 돈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장보고한테 의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얘가 신무왕이 되고요. 민해왕은 중간에 김균정, 김명이라는 사람이 이 김재룡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고요. 정말 정신없죠.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왕되고. 아무튼 그리고 김우징이 신무왕이 되는데 이 신무왕이 되면서 약속을 해요. 자기 아들하고 장보고 딸하고 결혼시켜주겠다고. 그게 이제 문성왕인데 문성왕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죠. 그래서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때 청해진이 폐지가 됩니다. 장보고가 여기에 끼어들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때 왕위쟁탈전이 정신없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더 혼란해지게 됐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진성여왕 때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을 잘 살폈겠어요? 못 살폈겠죠.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면서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세가 중앙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독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봉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원종 애노에 나는 농민 봉기고요. 양길, 견원, 궁예 이 사람들은 호족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지방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지방의 권력자가 되면서 그게 호족이 되거든요. 그리고 적고적의 난이라는 발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진성여왕한테 시무 10여조를 올리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진성여왕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최치원은 실망하고 제야로 들어가서 이제 관직에서 손을 놓게 되죠. 신라말의 농민 봉기를 보면 처음에는 유망을 합니다.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초적이 되고요. 이 초적들이 좀 더 커지면서 농민군으로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은 한 사람이 호족이 되면서 이 고려시대에 후삼국 시대를 열고 또 고려시대 초기에 권력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신라시대에 되게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어요. 민정문서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3년마다 촌주가 매년 그 촌의 변동사항들을 조사해서 적어놨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발견이 돼요. 어쩌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발견이 되고요. 여기 민정문서에 보면 공연과 계연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연은 사람이에요. 사람 말이에요. 사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분류를 했던 걸 공연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연은 이 공연의 등급을 기초로 설정을 했던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 촌이 경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게 계연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촌락별로 점수를 매겨서 이거를 토대로 세금을 걷었겠죠. 그리고 뭐 내시령답, 관모답, 촌주의답, 연수유답 요거는 땅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요. 내시령답은 관료전이고요. 관모답은 이제 관청 땅을 말하고 촌주의답은 말 그대로 촌주고 연수유답 이게 농민 사유지인데요. 추정하기로는 정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 다음 청해진 아까 청해진 잠깐 나왔는데요. 청해진은 현재 전라도 완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시에
해적이 막 성행을 했어요. 장보고를 대사에 임명을 해서 대사라는 직책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이제 장보고가 김원창의 난을 진압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장보고를 대사에 임명을 해서 또 해적을 소탕하게 해요. 그러면서 장보고가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적을 소탕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교역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해진이 좀 번성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이건 당나라에다가 세웠던 건데요. 이게 이제 신라인이 만든 불교 사찰이고 여기서 신라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정보도 교환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엠닌이라는 일본 승려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나오냐? 엠닌이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길에 배가 표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장보고가 도와줬다고 해요. 그 얘기가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고요. 자, 불교. 불교는 고려는 불교의 나라, 신라는 불교의 나라였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호국 불교 그리고 뭐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확립하려 했고 이 불교가 통일신라에 들어오면 대중불교의 그 경향을 띠게 되는데요. 원효, 의상 등에 의해서 이 대중불교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원효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원효대사 해골물. 의상이랑 같이 당나라로 가던 길에 자야 되잖아요. 잤는데 또 어딘 동굴이 있어서 들어가서 잤는데 목말라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깼는데 거긴 무덤이었고 내가 마시던 물은 해골물이었다. 이때 깨달은 거죠. 난 분명히 그때 물이 맛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난 더 이상 당나라로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의상만 당나라로 가게 되죠. 그 원효대사 해골물이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걸 토대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 처음 화증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구는 옛날 말하는 거고 신역은 새로운 걸 말해요. 이 둘이 좀 그런 학문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화해시킨 게 화증사상이고요. 1심 2무는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진여문은 그 본질을 말해요. 본질. 참된 마음이고 생멸문은 상대적인 거, 세속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엔 한 마음에 같이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일심이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심 사상 또한 이게 제일 좀 유명하죠. 일심 사상이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불교 용어들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 예토와 정토가 본래 한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뭐 예토가 될 수도 있고 정토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이거 해골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일심사상이거든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일심사상이고 대표적인 책으로는 대승기 신론소, 신문화쟁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하면 가장 유명한 게 대중불교죠. 이 정토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든지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당시에 교종불교가 성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글을 통해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을 통해서 수행해야 참된 수행이 되고 그래야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글을 모르는 사람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또 말도 막 한자로 써서 어렵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든지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정토 신앙을 이야기했고요. 이거 그리고 무예가라는 노래를 또 지어서 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원효 가다가 의상 혼자 갔다고 했잖아요. 의상은 왕족 출신이에요. 이 의상은 혼자 가서 이제 화엄종에 대해서 배워갖고 오고요. 이 사람 이제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책을 짓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는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음, 일즉다 다즉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화엄종 불교를 가면 그 절에 가면 저희도 이제 종파가 있잖아요. 화엄종 종파를 가면은 스님 그 부처상들 손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화엄종 가면 이러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일즉 다즉 일을 뜻하는 거래요. 저도 이제 불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사상사 수업 들었을 때 듣기로는 일즉 다즉 일을 뜻하는 이 손 모양이라서 이게 이제 화엄종 불교를 가면 그 절에 가면 부처상들이 손을 이러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상 또한 대중불교를 지향해서 관음신앙과 아미타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낙산사랑 부석사가 있어요. 이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낙산사예요. 너무 예쁘죠, 바다. 강원도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되게 유명한 해수 관음 보살인가요? 이게 되게 큰 상인데 엄청 커요. 이게 여기 사람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크진 않지만 큰 불상이 하나가 있고 보살상이 있는 이 낙산사고요. 요거도 낙산사 사진이에요. 아이고, 아니, 불국사예요, 불국사. 이거는 이따가. 네, 이런 절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불교 대중화에 또 거리불교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거리에서 그런 어떤 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서 포교를 했던 이것도 이제 대중불교를 지향을 했던 건데 해습과 해공은 귀족들에게 대안이라는 사람은 민중들에게 이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또 원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당나라 현장의 제자고요. 법상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어, 이것까지 얘기를 해도 되겠죠? 유식불교를 배워갖고 왔는데, 어, 그래서 이제 신유식과 그때 구유식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합을 시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시고, 그리고 진표라는 사람은 점찰법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 이게 점을 치고서 반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대중화에 이바지를 합니다. 그리고 밀교가 들어오는데요. 당시 당나라에서 패불 정책이 일어나요. 불교를 폐하는 패불 정책이 일어나면서 이 불교가 이제 나라에 속하지 않고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해석과 연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종파가 되게 다양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밀교예요. 이 밀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요거는 약간 현세적인 욕망, 뭐 주술, 극단적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해초라는 스님이 있고요. 유명하죠. 왕후 천축국전. 이 천축국이 어디예요? 인도예요. 여기에 갔다 와서 이제 왕후 천축국전이라는 것을 남겨요. 왜 인도를 갔다 왔을까요? 인도가 바로 불교의 발흥지잖아요. 그 석가모니가 인도의 그 왕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교를 만들었죠. 그 나라 말로 하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고 이제 석가모니는 한자식으로 변형된 이름이에요. 고타마 스타르타가 인도에서 불교를 만들고 그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오고 쭉 오면서 우리나라 오고 일본까지 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가서 인도를 순례하고 지은 책이 왕어 천축국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선종불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선종도 당나라에서 들어온 건데 요거는 그 전 교종은 아까 글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종은 글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수행을 하면 돼요. 좌선이라고 하거든요. 앉아서 수행하는 거. 이 수행을 해도 내가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다, 해탈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호족들의 관심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왕즉불 사상이 있었다 했잖아요. 왕이 부처. 그러면서 왕권이 좀 강화가 되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내가 수행만 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대요. 그럼 부처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럼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네? 하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던 호족들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게 되고요. 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만나서 이 호족들이 각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이 풍수지리설은 각 지역도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얘네 수도가 경주잖아요. 이 경주 중심의 사상을 깨뜨리고 각 지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이 되고요. 이 호족들이 각 지역에서 내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기세왕설, 비보사탑설이 있는데요. 지기세왕설은 그 지역이 시간이 갈수록 기가 쇠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 이제 고려시대 때 남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건 고려시대 가서 이야기할 거고요. 비보사탑설은 그런 이제 기가 쇠퇴하니까 거기에다가 사탑을 세워서 그 기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가 비보사탑설이에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한 이제 계기로 작용을 합니다. 아까 그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여기가 불국사거든요. 통일신라 시대에 되게 대표적인 유적지죠. 그 불국사 하면 입구에 되게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계단 있는 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진을 대체하는데 이 계단이 옛날에는 개방을 해서 옛날에 막 흑백 사진 어르신들 수학여행 사진 보면 요 계단에 막 엄청 여러 명이 서서 단체 사진 찍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못 가잖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불국사의 대표적인 석탑이죠. 다보탑. 10원짜리에 있는 다보탑. 요거는 불국사 3층 석탑. 여기서 그게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 대다란 이경. 엄청 길어요. 불교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 종이에요. 이렇게 길어요. 가로로 길어요. 이게 발견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안압지, 동궁과 월지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유적지죠.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곳이니까 경주에 가게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자, 통일신라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발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